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2월 1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또 어제와 정반대죠. 오늘 아침에 시장 상황은 간밤에 나스닥이 폭락한 만큼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견 좀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는 건데, 어제와는 다르게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가 계속 약간 강보를 시작했던 것이 장중 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자, 우리 시장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역할을 좀 해줬죠. 그래서 장중 낙폭이 축소되면서 한때는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였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이 시각 자 마감이 됐네요. 이 시각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 전락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의 박스권 행보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장중의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 전강 후약식이 아닌 전략 후강식에 어느 정도의 지수 방어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수가 크게 밀려 내려가지 않는 성질, 이것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시장의 기조가 여전히 상승 기조로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지루한 이제 지수 박스권 행보 등락 장세가 좀 길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런 와중에 지수도 그렇고요. 또 관계 특정 종목 또는 특정 섹터의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불리하게 작동되는 종목을 갖고 있거나 섹터에 몸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상황을 견디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게 현재 시장 상황에 굴하지 마시고요. 계속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장기 정석 수장 관점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를 못 견뎌서는 정석적인 플레이를, 정석적인 투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기본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보면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종목군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일단 SK 하이닉스, 이 종목을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현대차도 있긴 하지만 뭐 그보다는 S-오일, 또 롯데케미칼, 그리고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뭡니까 현대제철, 그리고 현재 포스코 보세요. 포스코도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현재 경기에 민감한 전통 산업군에 속해 있는 대형주, 대조업체라는 것이죠. 자, 이른바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경기에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지수가 내려가면 주가도 같이 내려가는 쪽으로 더 증폭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즉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은 지수 민감 대형주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대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들 종목을 보게 되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 주가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마치 지수 방어주 내지 가치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러한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시장의 기조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수 상승 장세 지금 당장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이들 종목이 먼저 빛을 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좀 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지수가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이 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질 우려가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가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뭔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이 부상한 것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더 부가 설명할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특히 반도체 D램가가 급 뭡니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건데, SK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현상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둬야 그래야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의 시각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안목과 뚝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갖고 계신 어떤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 전략과 관련돼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조정장세, 이것보다도 먼저 봐야 될 것은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급락했다는 거죠. 때 아니게 마치 봉창 두들기신 말이죠. 간밤에 무려 2.46%나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멀쩡했거든요. 나스닥만 급락했다는 건데 아마도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 테슬라.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테슬라에 급등했던 것은 최근 2월달 들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아주 큰 통으로 무려 8.5%나 급락을, 이 정도면 급락 정도가 아니고 폭락이죠. 이 부분 다소 신경 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현재 삼성 SDI, 특히 우리는 LG화학, SKC 같은 종목들이 맥을 추지 못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또 3.8%, 애플도 2.98%를 급락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증시 성격상 특히 시가총액 최상위 10개 종목 중 대부분이 나스닥 종목 구성과 비슷한 성격의 종목 구성으로 돼 있죠. 그러니 나스닥이 폭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종합지수에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비트코인이 계속 미국의 국채 10년물 또 올랐어요. 0.024%, 2.4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2.4 베이스 포인트만큼 올랐다는 건데 사실 하루 현재 금리 상승폭이 작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높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에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같은, 현재 그러한 약간 투기성 있는 시세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가격이 높다라고 일가를 했고요. 제니 옐런도 뭔가 경고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죠. 현재 비트코인은 정당성, 존재의 정당성, 그리고 시세의 안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전에 작년 12월 달에 니콜라 수소업체, 또 금년 초에 게임스탑, 사실 게임 유통회사인데 주가가 20배나 올라가고 말이죠. 비트코인, 테슬라 급등하고 했던 것. 이 점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씁쓸하게도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을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악재가
자, 시장을 휘감고 있는 상태라는 점.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부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유가가 급등을 했죠. 4%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60달러 선대, 61달러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건데, 이와 직결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주들입니다. 석유화학주, 또 정제도 해당이 되고요. 따지고 보면 유가 급등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들도 원칙상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그러한 반사 이익이 주가로 반영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사후적이라도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계속 뚝심을 살리는데 도움을 받는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한국이 1109원인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근데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올라가야 문제가 되는 건데 별로 올라가지 않은 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현물을 말이죠.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에서 또 한국 그 나라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환율도 뭐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대결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든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변하죠. 지금 현재 구도는 일단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축소된 반면에 금융 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눈치 빠른 그 배경에는 지수가 그 이상 빠지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베팅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추세적인 의미가 없다. 추세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이 상태에 더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한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금융투자권의 민첩한 행동에서 발견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이 오늘까지 3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연기금이, 그렇죠. 39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25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다 싶은데,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그들은 금년 내내 수십조 원, 작게는 30조 내지 많게는 50조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마 금년 내내 그럴 수가 높습니다. 계속 일평균 작게는 2천억에서 많게는 4천억까지 계속 매도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 바뀌기,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연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들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그들의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좋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또 한국 증시가 좋으면 또는 공매도와 관련된 그들의 매수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좋아지면 그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죠. 지금은 확인 전입니다. 미리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외국인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뭔가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주제를 보면 뭔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해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일단 조정 장세, 현재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뭔가의 반전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제롬 파월 현재 미 연준 의장이죠. 미국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날짜, 아마 그 내용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중에 나스닥 손벌이 강한 것은 아마도 그것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나타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은 미 연준 의원 17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 즉 팽창책, 완화책을 주장하는 유일한 월가 출신의 현재 미 연준 의장입니다.
그 입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소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는 건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모멘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 그렇고 또 부양책이 현재 지금 하원에 예산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통과는 못 됐죠. 이번 주 중 통과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미국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부양책이 통과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안정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또 부양책과 관련돼서 대통령 설명까지 사원까지 통과되고 대통령 설명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주 이내에 대통령 서명을 금방 또 즈음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3월달 중순에 있죠. 3월 16일, 17일 날 있습니다. 이때도 현재 정책 지조, 이제 금리나 또는 인플레 문제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 환경 어떻게 한다든가 테이퍼와 관련된 모종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포착될 소지가 높다는 것. 점도표도 아마 그때 점도표 나중에 공개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것도 제가 잘하면 3월달 중순, 늦어도 4월 중순경부터는 시장이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월 11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이 그 달, 3월달, 6월달, 즉 현재 3회 배수가 되는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이 되는 날이 선물 옵션, 또 지수 선물 등 현재 컷오프를 미칭 데이가 된다는, 동시에 만기가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차기 월물, 즉 6월물이 거래가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는 시점이 5월 3일이니까 6월물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될 때부터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지수 왜곡 현상이 해소될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지수 왜곡 현상에 벌써 한 10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12개월째 나오고 11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수 관련 대응주들한테는 말이죠. 외국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3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요. 구조상 3월 중순이 된 다음에 6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될 때부터 바뀔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아니면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공식 시작이 될 때 그때 바뀌거나 아니면 3월 11일 날 그때 바뀌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없다는 관점에서 반전의 어떤 시점을 잘 포착해서 타이밍과 현재 상황을 잘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하실 때 말이죠.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말씀드렸죠. 경기민감주가 부상했다는 거. 통상적인 지수는 보통 이 경기민감주는 지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좀 베타 계수라고 좀 말씀드렸죠. 베타 계수가 최상에 있는 가장 베타 계수가 높은 그 산업군이 경기민감 산업입니다. 철강, 기계, 조선, 해양, IT, 또 자동차 이런 쪽이 다 전통 산업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경기 민감주이고요. 대부분 다 대형주이기도 하고 해서 지수에 절대적으로 민감하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증폭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주가가 더 증폭돼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인데 최근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포스코 한번 보세요. 뭐 포스코뿐만이 아닙니다만은 포스코가 이렇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롯데케미칼 보세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 뭐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전통상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 왜 다른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단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사이클적인 그러한 어떤 재료의 기반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현재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적격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어,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현재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들 정말 제일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수급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해서 뭐가 꼬여 있으니까 대표적인 삼성전자는 못 사고, LG화학이나 또는 뭐 이런 종목 잘 못 사, 현대차를 잘 못 사고 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빌미 삼아서 올라가는 것 뿐이다. 시장의 기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램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마감을 하죠. 시장 분위기도 지성성한데 길게 얘기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잡지사가 있죠. 여기서 발표하는 겁니다. 현재 1월달 거쳐 2월달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DDR4 8기가비트짜리입니다. 현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4달러를 넘어서 회복됐다, 4달러까지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2월달 들어서만 12%나 올라갔고요. 그것도 2개월 연속, 작년 12월달을 바닥으로 해서 1월달 거쳐 2월달까지 연속적으로 현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이걸 아실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가전수요, IT,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TV 등 가전수요가 많았다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고사양 PC가 상당히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수요 때문에 또 최근에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세계 공룡급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요의 증가도 또 뒤따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스컴에서는 주로 수요 측면에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의 분석도 주요 수요 측면만 보도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년 1분기 영업이익금은 1조 1,400억 정도 된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43% 급증한다는 그러한 전망인데, 1분기만 봐서는 안 되죠. 이들 정도는. 연간 실적을 봐줘야 됩니다. 연간 실적을 봤을 때 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작년은 5조 했거든요. 정확히 2배, 퍼센트지로 100% 증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참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 작년 3년 전이죠. 그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금은 58조 9천억 정도였었고, 당시 SK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죠. 20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3년도 채 안 됐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이듬해 보세요. 그 이듬해에는 그 영업이익 규모가 9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주 급전직하,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2.7조네, 2.7조, 8분의 1이네. 8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회복이 돼서 5조 원 정도인데 2018년도에 여전히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보자고 한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D램의 실적이라는 것이 여태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여태까지는 워낙에 그해 그 일정 특정 기간에 영업이익 규모의 기복 위아래로 좋을 땐 좋으나 나쁠 땐 나쁜 그런 기복이 워낙 심합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잠시 사람의 특성, 또 경기 민감 사람의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그전에 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빼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미 이 3개 업체로 그 시장, 메모리 시장은 평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당연히 그 3개 업체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생산, 공급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카르텔,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될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 3사는 작년부터 올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D램 생산 라인에 신규 증설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에 있는 D램 생산 라인을 이미지 센서 라인 또는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파운드리 또는 낸드 쪽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신규 증설, 라인 증설은 없고 다만 공정 전환은 있습니다. 미세한 공정 전환을 통해서 비트 그로스, 즉 비트가 얼마만큼 증가되는 그런 정도, 자연 증가되는 그 부분을 맞춰주는 정도까지만 생산을 증대시키는 정도뿐이고 라인 증설을 통한 생산 증설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공급이 조절된다는 얘기죠. 공급은 한정돼 있고 또 수요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른바 쇼티지 현상이 노골화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대표적인 쇼티지 상태고요. 그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이제 그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및 그것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메모리 분야에서도 그게 나온다는 건데 메모리 분야에서 나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8년도였었죠. 그 당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0조 8천억이라는 얘기는 메모리에서 나오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삼성전자의 메모리에서 나온 영업이익 규모는 44조 원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현재 금년과 내년 정도, 금년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입해서 보게 된다면, 즉 SK하이닉스 금년에 메모리 쪽에서 10조 정도의 영업을 낸다고 볼 수 있으니 삼성전자는 최소한 현재 비례적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적어도 2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금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된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확장이고 금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는데 작년에 1조 3천억 정도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최소한 2조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칩 및 파운드리까지 포함된 현재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 2조도 아주 작게 본 거죠. 아마도 3조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고요. 좀 많게 나오면 파운드리 잘 되고 있으니까 5조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치게 되면 최소 32조 내지 많게는 35조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IM 부분이 있죠. 거기 12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다 합치면 DP 분야도 있고요. 또 가전 분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면 삼성전자가 금년의 영업이익이 1분기는 조금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년 토탈로 봤을 때 50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5조 정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도 50조까지도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60조가 넘어갈 60조는 사상 최고 기록이죠. 이런 것까지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생각을 바꾸거나 뭐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고 안 갖고 계시면 무조건 그냥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보시고 또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